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시롤. 롤. 샤시롤. 샤시롤. 미국 애들은 저 차시에스. 샤시. 차시에스. 하여튼 샤시라고 샤시롤에 그러면 못 알아듣나요? 샤시. 샤시롤. 샤시는 뭔지 아시죠? 메인 샤시. 네. 메인 샤시. 메인 샤시. 롤이라는 게 뭐죠? 롤? 비틀어지는 거 비틀어지는 이렇게 거, 네. 비틀어지는 거 아실 텐데 아는 부분이지만 또 오늘 또 한번 또 네. 이런 식으로 잘 또 모릅니다. 접근할 수 저도.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을 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샤시롤이라는 게 많으면 좋은지 적으면 좋은지 이제 또 약간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롤은 적당한 거. 적당한 거 맞아요. 적당한 거. 그러면 슉 오일도 무른 게 좋아요. 뻑뻑한 게 좋아요.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지상고는 적당한 네, 거.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 샤시롤도 적당한 거. 뭐에 따라서 적당한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따라가야 돼.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무게. 무게도 있을 수 있고. 차량의 중심점. 근데 점점 딴 데로 가고 있고. 네. 노면의 그립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 그립. 그쪽으로. 노면의 그립. 트랙션. 노면 그립. 그립이 낮을 때 기본적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립이 낮을 때는 롤이 많아야 돼요. 롤량이 증가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립이 올라가면은 좀 롤이 단단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샤시 롤이 어떻게 먹는지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작동을 하는지 그렇죠. 네, 알아봐야 되는데 샤시 롤이 많은 차를 굴리면은 이제 직선을 달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코너링으로 들어가요. 네. 비틀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러면 네 바퀴가 다 붙어 있는 쪽으로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은 뜨려고 하는 쪽으로 네 바퀴 일어날까요? 네 바퀴가 좀 붙어 있으려고.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 샤시로를 좀 많이 줬을 때 네. 차가 좀 더 안정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네 바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 네. 아, 이제 표현이 생각났네. 성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일자로 이제 직선을 달리다가 코너링으로 진입하는 순간 네. 쇼기 먼저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샤시롤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예. 순간적으로 막 가다가 직선을 빨리 달리다가 코너를 들어가려고 딱 스티어링을 투는 순간 가장 먼저 비틀어짐이 일어나는 게 제 생각에는 샤시예요. 왜냐하면은 샤시롤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는데 많을 때 그 어떤 다른 세팅을 해도 먹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샤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 네 바퀴가 붙어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코너를 돈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샤시라고 쳤을 때 이렇게 붙어야 돼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붙어 있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죠? 네. 이렇게.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제 뭐 다른 공학 박사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꼬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경험에 의한 겁니다. 네. 잘 달리다가 이번에 반대로 왼쪽으로 딱 틀면서 차가 힘을 받는다. 이때는 이렇게 떼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샤시롤이 많으면 붙어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데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그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작용이 너무 부드러워서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약간 바깥쪽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흐른다기보다 우리는 이제 레이싱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랩타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빨리 달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랩타임에서 좀 손해를. 느려져요. 그쵸. 느려져요. 손해를 보겠죠. 네. 왜냐면은 달리다가 코너링을 하면은 앞바퀴가 롤을 하고 그 다음에 뒷바퀴가 롤을 하고 이 동작이 딱 네. 이루어지면서 다시 앞바퀴가 들리고 쭉 가야 되는데. 가고 네. 뒷바퀴가 일어서고 그렇죠. 이제 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게을러져요. 흐물흐물하게. 흐물흐물하게. 그러면은 이때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죠? 네. 단단하게 만들어지면은 그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 코너링이 끝나고 나오겠죠. 그죠? 음. 근데 너무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롤을 못 하겠죠. 롤을 안 하겠죠. 그죠? 네. 롤을 안 하면은 그만큼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쪽에 받는 부담이 하중이 더 많이 예, 가겠죠. 부담이 많이 간다. 하중도 걸리는 것도 더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부담이 많이 걸린다.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도 그립이 한계가 있는데
서스펜션도 작동을 하는 게 한계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분산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샤시롤의 중요한 역할이 서스펜션하고 타이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해 주는 건데 네. 그게 분산시켜 주는 게 없으면은 오로지 타이어 쪽으로 부담이 많이 가면은 타이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고무기 네.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고. 네. 자, 그러면은 샤시롤이 많은 거 적은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네. 배웠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비틀어져야지 되는 거냐. 이 차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종이를 하나 이제 볼판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네 끝이 어디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바퀴 쪽 요 휠 너트 정도?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를 안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은 바퀴 네 쪽이 있고 제가 이제 편의상 이거를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중심을 그었는데 당연히 이 판자떼기의 가운데가 중심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네. 샤시롤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중심에 있는 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네 바퀴가 땅바닥에 붙어 있게끔 성격이 나오겠죠? 네. 그죠? 근데 만일에 이게 앞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많이 움직이고, 그죠? 뒤쪽으로 가 있다. 그럼 뒤에서 많이 뒤쪽에서 움직인단 많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노면 그립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게 적당한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적당한 게 좋은데 적당하게 세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차를. 근데 노면 그립이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갔어요. 예선 1라운드 할 때는 노면 그립이 없어가지고 내가 연습할 때 노면 그립이 없을 때 세팅을 해놨어요, 차를. 네.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야들야들하게 해놔갖고 세팅이 맞았는데 막 선수들이 차를 달리다 보니까 노면이 점점 먼지가 거쳐지고 깨끗한 면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그립이 올라가겠죠? 네. 그 그립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샤시롤의 중심이 이 가운데에 있다고 치면은 그 변화가 굉장히 좀 뭐랄까 위화감이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립이 낮을 때 차 세팅을 해놨는데 그립이 높아지면은 내 차의 중심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차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립이 좀 높아졌네. 차가 조금 더디게 코너링을 하네. 이제 요 정도의 느낌을 받아요. 근데 만일에 이 중심이 뒤에 가 있다. 그러면 차가 휙휙 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앞에 또 과도하게 가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가운데는 안 움직이는 그런 차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앞뒤가 따로 돌면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 차는 왜 오전엔 잘 갔는데 오후에 안 가지? 그런 차들이 많았어요. 90년대하고 2000년대는 그런 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5년 전, 뭐 4년 전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교쇼의 MP9이 독보적이었단 말이에요, 차가 주행성이. 네. 근데 노면 그립이 낮든지 높든지 주행이 항상 쉽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샤시롤이 디자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서 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로시차 TLR 차 이제 구형 차를 보면은 이 차는 전동차지만 엔진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니까 엔진이 차의 중심에 와야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2.0. 네. 엔진을 가운데다 놓다가 보니까 이 토크바가 이제 무겐이나 MBX나 뭐 저 큐쇼나 S웍스들은 토크바가 뒤에서 길게 이제 가운데로 이제 최대한 뭐 가운데로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앞에 것도 좀 돼 있고 네. 길게.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샤시롤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데 그 로시차 예전 차는 엔진을 갖다가 이제 이 가운데다 딱 놓다 보니까 구동계가 갈 방향이 없잖아요. 구동계가 꺾여갖고 이제 디프를 뒤집은 형태, 이제 크라운 기어가 반대쪽을 이빨을 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일단 샤프트가 이쪽으로 빗나가 있고 토크바가 엔진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토크바가 아주 짧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가 롤은 뒤에서 일어나려 그러고 샤시는 또 4mm여 갖고 안 비틀어지려 그러고 그러니까 부조화가 일어나서
노면 그립이 좋을 때는 잘 가요. 근데 노면 그립이 떨어지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테크노 차는 바뀌었는데 예전에 테크노 차는 1.0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차. 네. 이 메카 박스가 하나였어요. 이 스톤 가드 오른쪽하고 메카 박스 라디오 플레이트라 그러죠. 그게 일체형이었어요. 정비하기는 좋은데 이쪽에서 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롤이 부조화가 일어나고 특히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샤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런 그렇겠죠. 식으로 되죠. 네. 근데 이쪽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쪽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왼쪽으로 갔어요. 현재 엑스레이도 이게 일체형으로. 일체형이지만 걔네들 나름대로 플렉스를 줬을 거예요. 왜냐면 엑스레이는 온로드를 만드는 차고 샤시롤에 대한 그 노하우가 많은 회사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한쪽으로 휘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살짝 있어요. 나사를 풀거나 이런 걸로 보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구나. 네네. 저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 브레이크를 약간 좀 살짝 세게. 세게 잡는 편이긴 한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스르륵 이렇게 살짝 도는 느낌. 뭐 이제 샤시롤 영향일 수도 있고 이제 쇼 길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제가 워낙 볼 때는 이유가 많아서 그 이유도 약간 좀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 차, 어떻게 알을 수 있냐면은 이 차를 네.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피팅. 이거 지금 힘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퍽퍽하다. 이런 식으로 네. 식으로. 그래서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오른쪽 그런 휠 베이스하고 왼쪽 휠 베이스가 똑같이 줄어드는지. 맞아요. 예. 그거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예. 브레이킹을 했을 때 네. 차가 이렇게 조금 살짝 틀어지는 네. 현상. 자 그러면은 이게 요거를 이제 배웠는데 네.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응용을 또 해야겠죠. 네. 예, 좀 이따가 이제 암 때 서스펜션 로어 암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네. 제가 뭔가 좀 여기 설명에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S웍스나 쿄쇼나 무겐 차들은 스로틀 링키지 있죠. 네. 이 엔진을 열고 닫는 스로틀 링키지.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볼펜이 이제 스로틀 링키지라 그러면은 최대한 엔진에서 이제 이 샤시롤의 중심에 가깝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 위치를 고집하는지 브레이크 링키지가 왜 그렇게 불편하지만 위아래로 이제 어퍼 플레이트에서 위아래로 설치돼 가지고 좀 정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엔진의 스로틀 링키지를 최대한 중심에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딱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놓으시고 움직이면은 이게 가운데 있을 때는 안 움직여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엔진카를 비틀어 보면은 스로틀 링키지가 들락날락해요. 2mm 정도.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스로틀 링키지 요 카브레타 링키지는 최대한 가운데에 있는 거다. 움직이지 않게. 예. 예. 그런 식으로도 차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또 이 깊은 노하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오래된 회사들의 철학, 예,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암대로 넘어가서 서스펜션 암대. 자 일단은 요쪽은 제가 바퀴를 풀고요. 반대쪽은 안 풀게요. 암대에서도 분명히 비틀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대에서도 어떻게 비틀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앞뒤로 막 움직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네.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생각보다. 예, 달리면은 이게 이 정도까지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거 먹는다는 걸 플렉스하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방송했을 때 타이어의 지면에 닿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바퀴를 껴볼게요. 이쪽은 안 끼고. 자, 여기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이제 가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타이어 수직선을 내렸을 때 중심에서 요 부분에 이제 닿고 있는 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적한형. 네. 자, 위에서 한번 차를 관찰해 볼게요. 요렇게 밀었을 때 네. 예, 위치가 조금씩. 조금씩 아래가 바뀌죠. 그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사가 안 끼워져 있어요. 하나가 풀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걸 꼈다고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덜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예, 에스웍스 이 리어 서스펜션 암은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요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기 본인의 차를 지금 이제 바퀴를 탈거해가지고 네. 움직였는데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네. 많이. 예, 많이. 막 많이 움직이는 거는 3mm까지 움직여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차는 서스펜션이 막 동작을 할 때 타이어에 닿고 있는 이 점이 차는 비록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흔들린다. 저항을 많이 주는 흔들린다는 얘기네요. 막 비벼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타이어가 회전으로만 이렇게 비벼져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의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차를 주행을 해보면은 나는 아무 실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실수를 하게 돼요. 차가 갑자기 막 차가 범프 같은 걸 만났을 때 흔들려요. 흔들린거나. 그래서 요런 위치는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냐면은 요즘에 이제 이런 카본 판을 끼게 돼 있잖아요, 차에. 네네. 카본 판을 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판을 끼고 요렇게 손으로 일단 가동작을 해보고 나사를 하나씩 풀어봐요. 그래서 가장 안 움직이는 점 있죠. 네. 그 점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요 에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앞에 가운데 쪽에 나사를 하나 푸는데 그거를 풀었을 때가 제일 이제 안정적이고 일정했어요. 차 굴리는 게. 근데 이 카본을 안 끼는 그냥 일반 서스함을 사용하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뭐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굳이 제가 그 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 뭐 빗살 뭐 이런 살을 자른다든지 한번 해갖고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되게 많이 연한 부분에 카본판을 제작해가지고 붙여서 조금 플렉스한 포인트를 가운데로 옮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게 안 움직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힌지핀이고 여기 힌지핀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중심에 있어야지 이게 안 움직여요.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땅바닥에 타이어에 닿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암대가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야지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렉스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썩. 그럼 거기만 이렇게 조금 더 고정해가지고 네네네네. 안 움직이게 네. 최대한. 이제 앞쪽으로 왔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앞쪽은 사람들이 이제 피봇 방식이다, 시어브 방식이다 이제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물론 두 가지의 차이가 뭐 컨택트 패치가 다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예, 좀 풀어서 컨택트 패치가 저번에 우리 한수만 씨하고 촬영을 했을 때는 그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 빼먹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촬영 그 주제로 넘어가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이동을 해갖고 앞뒤로 타이어가 땅바닥에 닿고 있는 지점을 조정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컨택트 패치는 어떤 요렇게 봤을 때 개념이에요. 요렇게 봤을 때 개념. 요렇게 봤을 때 내 타이어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타이어의 중심, 타이어의 이 면적이 어떤 면적이 제일 많이 다른 거. 어디가 가장 땅바닥에 비벼지는지 마찰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거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해버릴까? 뭐 해도 네네네네. 나쁘지는 네네.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모르고 앞에 있지만 피봇 방식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죄송한데 네. 이제 리어 서스펜션이 에스웍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제가 잠깐 망치를 좀 들고 오겠습니다. 망치. 머리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뭐 외국 저기 JQ 레이싱 TV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조셉 커그레인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줬어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우리말로 또 이게 설명을 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죠? 네.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 망치의 손잡이를 이 로어 힌지핀, 안쪽 힌지핀이라고 이너 힌지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바깥쪽 아우터 힌지핀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서스펜션이에요. 네. 때리겠죠. 네. 땅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원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원 운동이죠. 밑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네. 힘이 어디에 많이 가장 전달이 되겠어요. 이 서스펜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일 때 가장 힘이 모아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뭐 여기 이
축 아닐까요? 그쵸. 아우터 힌지핀에 네. 힘이 가장 많이 네. 모아져요. 그죠? 네. 그러면 타이어만 놓고 봤을 때 타이어는 이 중심 외곽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힘이 많이 그냥 모이겠어요? 딱 그냥 네. 정상적이다 했을 때는 가운데. 가운데죠. 그죠? 네, 제일 많이. 그러면은 이 모이죠. 타이어를 여기다가 장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얘는 중심이 가장 힘을 많이 받고 네. 얘는 힌지핀이 가장 많이 힘을 그렇죠. 받아요. 이 S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퍼암이 위에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자로 움직인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네. 네, 일자로 움직여요. 네. 그러면 요 선을 타이어의 가운데 선하고 네. 요 선을 내리는 힌지핀. 거예요. 힌지핀, 아우터 힌지핀을 선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지는 면적 있죠. 네. 네. 그게 바로 컨택트 패치예요.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받겠네요. 여기하고. 네, 가장 많이 힘을 받는 두 부분을 선을 연장을 했을 때 생기는 면적, 그게 바로 컨택트 패치예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본 심이 껴져 있죠. 네. 1mm. 이걸 왜 꼈냐 하면은 최대한 그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컨택트 패치를 중앙으로 맞춰주기 타이어의 위해서. 중앙에서 중앙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중앙 안쪽으로. 예.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렇죠. 제가 휠을 하나 준비한 게 전에 촬영할 때 있었는데 아까 본 거 같은데? 거기입니다. 요거네. 이제 뭐냐면은 타이어의 중앙에 이제 휠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나갔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위치하는지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촬영할 때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저 혼자 이제 네네. 가늠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네네.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지금? 힌지핀하고 타이어의 중심선하고 네, 거의 일치. 아니죠. 잠깐만. 안쪽으로 형성돼 있죠. 예. 그죠,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게 바깥쪽이고 안쪽이잖아요. 네. 요 정도예요. 이 흰색 보세요.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MP1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좀 과장해가지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항상 비벼지는 거예요. 그래서 MP10 같은 경우에는 차 세팅을 변경을 했을 때 네네. 둔해요.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S웍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뒤쪽 서스펜션에 세팅 변화를 주면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컨택트 배치가 굉장히 좁아요. 요만큼만 돼 있기 때문에 캠버를 약간 변화를 주더라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서스펜션 강도에 따라서 부드럽게 하거나 세게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뭐 차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확인은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S웍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특성이 어떠냐면은 똑바로 달리고자 할 때는 똑바로 쭉 가요. 네. 근데 코너링 할 때는 지금 뒤에 컨택트 패치가 좁기 때문에 떨궈지면서 샥 하고 가볍게 도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S웍은. MP10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돌 때나 직선 달릴 때나 굉장히 뒤가 붙잡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S웍스는 코너링 할 때 좀 뒤에가 가볍게 떨고 내지기 때문에 항상 뒤 트랙션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팅을 할 때 그렇게만 해도 차가 잘 가고 MP10 같은 경우에는 떨고 내는 쪽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네. 붙잡고 있는 거를 떨고 내야지 코너링을 빨리 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설명을 마쳤고 네. 다시 피봇. 플렉스 부분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프론트 쪽도 이제 컨택트 패치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피봇은 이제 위에 볼이 네. 중심이 있고 아래 볼이 중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래서 컨택트 패치도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돼갖고 아웃 바깥쪽에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만 설명을 일단 드리고 네. 컨택트 패치가 시어브 방식하고 피봇 방식하고는 이런 식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요 플렉스, 롤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봇하고 요 시어브 차하고 어떻게 다른지. 시어브 차는 샘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
자, 먼저 이제 시어부를 설명드릴게요. 시어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힌지핀이 있죠. 네. 그죠? 힌지핀이 있고 이 디귿자 모양의 서스펜션에 이 시어부 C자 모양으로 생긴 허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땅에 한번 놔보시겠어요, 차를? 네. 타이어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 됐어요. 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치 네. 많이 움직여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시어부 차는 프론트 암이 무조건 단단해야 돼요. 아. MP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죠. 근데 부서지지 않으려 그러면 소프트를 달 텐데 주행력으로 봤을 때는 단단한 걸 단단한 거를 달아야 된다. 기본은 단단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금 중심이 굉장히 뒤로 가죠. 지금 보시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유 없이 그렇죠. 나는 잘했는데 네. 그냥 차가 막 네. 휘청휘청. 네. 아. 그래서 이 차가 또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굴린다 그러면 저는 이제 프론트 암부터 좀 딱딱한 걸로 바꾸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론트 암이 잘 부서지는 거예요. 딱딱한 걸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보여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확실히 단단해야지. 네. 그래야지 시어부 차량의 이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피보차는 이쪽에 그냥 볼이잖아요. 네. 위에도 볼이고 3점으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3점으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네. 아무리 이 허브를 뒤로 힘을 줘도 넘어갈 크게- 수가 없어요. 이게. 힘을 안 받아요. 그럼 어디로 힘을 가는 게 보여요 지금? 어퍼함이. 어퍼함으로 가 있죠. 네. 어퍼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어함은 가능한 한 부드러운 걸 써줘야 돼요. 로어함에서는 약간 비틀어져야지 그립을 하기 때문에 로어함을 저는 항상 소프트함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 안 됐네요. 여기는. 이 친구는 이 차는 안 됐는데 저는 되긴 됐어요. 왜냐면은 되는 게 암대가 안 휘어지고 오래 써요. 그리고 주행할 때도 약간 좀 빠릿빠릿하고 소프트함에 카본을 껴도 하드함 낀 거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그리고 카본 탄성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퍼함에 보시면은 에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카본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어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꺾인 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또 힘을 잘 못 받는 이제 무겐 스타일은 힘을 약간 못 받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로 뻗은 이제 어퍼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카본판을 낀 거랑 안 낀 거랑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저는 이 나사 두 개를 빼기도 해요. 이거를 카본판을 아예 뺄 때도 있어요. 로우 그립에서는. 그래서 요 이렇게 힘 받았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두 차량의 차이점이다. 아. 이런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전혀. 그래서 이 플렉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차를 카본판을 달 때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될 때 아니면은 뭐 리어 토크바를 플라스틱을 쓰다가 알루미늄으로 달거나 아니면 뭐 센터 마운트가 앞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바꾸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꾸고 굴리면은 나 잘 모르겠다 근데 차가 왜 더 잘 안 가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역으로 옵션을 달았는데 더 안 가는 이유. 네. 오히려 역으로 또 더 잘 가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제품이나 뭐 하드나 미디움이나 이런 매트리얼 소재를 바꿀 때 샤시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의 옵션을 바꿀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웍스 엔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보시면 이 차는 이제 전동인데 토크바라 그러죠. 프론트 토크바, 리어 토크바. 거기에 나사를 두 개를 고정하게 돼 있어요. 앞뒤로. 네. 근데 한 개씩만 빼고 하나씩만 고정시켜도 엄청나게 편해져요. 차가. 로우 그립에서. 롤을 많이 하니까. 예. 하이 그립으로 가면 다시 두 개씩 다시 고정을 시켜요. 끼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제. 세팅의 폭이 되게 좋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응용을 하셔갖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 네.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또 반응하냐면은 이런 스톤 가드에 나사가 뭐 한 5개나 4개 고정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요런 데 2개 풀거나 하면은 차가 더 잘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네. 이런 어퍼 플레이트 있죠? 네. 어퍼 플레이트. 이런 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차량은 플라스틱으로 된 걸 써야 돼요.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그냥 플라스틱 쓰고 있으면은 플라스틱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괜히 여기가 부서진다고 해서 알루미늄을 끼면은 차가 이유 없이 안 가는 거예요. 카본을 끼거나. 카본을 끼는 것도. 예. 예. 무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카본으로 옵션 카본 끼면은 제 생각에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메탈도 있고. 메탈은 더 안 가고. 얘네 다 해봤어요. 아, 롤이 안 되는. 예. S웍스는 약간 달라요 또. 음. 그 무겐 차랑 약간 달라서 여기는 카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 아닌가요? 카본이에요. 네네. 약간 그 아래쪽에 앞마운트를 잡아주는 구조가 무겐하고 S웍스는 다르기 때문에 예, 얘는 비블럭에서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여기서 아래쪽에서도. 네네네. 예, 무게는 아마 그냥 벌크헤드만 벌크헤드만. 예,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위쪽에 카본을 써야지 밸런스가 나오는 거고 무겐 차는 플라스틱을 써서 여기가 플렉스 해야지 차량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풀옵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훑어보고 아유 이 사람은 RC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무조건 뭐 풀옵션. 메탈 토크바 막 앞뒤로 껴있고 막 이러면은 아유 이제 뻣뻣해서 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저도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탈 토크바는 별로 예. 안 좋은 걸로. 네. 끼는 또 월드급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워낙 메탈을 끼면은 차가 응답성이 좋으니까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면은 뭐 끼는 것도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월드 선수 아닌가요? 월드. 걔네들 이제 손가락이 툭 출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예. 사출로. 예. 저는 이제 이런 차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이거 배터리를 고정할 때 네. 이런 나사를 너무 꽉 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꽉 조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틀림. 그거 방해된다. 네.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런 기자재도 잘 배치를 하셔야 돼요. 네. 아주 좋은 정보. 예.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뭐 저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 많이들 이제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덕한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어린이 회관 시절부터 차를 굴리던 사람이라서 이제 뭐 하는 사이라서 알아들으셨었는데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뭐 편집을 해주시면은 우리 또 한수만 씨가 또 잘 네. 편집을 하면은 또 좋은 영상으로 또 탄생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뭔가요? 다음에 뭐 할까요? 뭐 제일 먼저 아시고 싶은 쇼, 거요? 쇼. 쇼기요? 쇼. 오케이 쇼. 디프? 디프? 쇼과 디프 제일 많이 쇼기나 디프. 많이 쇼는 뭐 세팅이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보다 잘못된 조립이 굉장히 많아요. 좀 만드는 방법. 뻑뻑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뭐 경기장에서 뵙고 즐거운 RC 생활 항상 즐겁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갖고 이제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RC카 재밌게 좀 돌리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과열되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